어떻게 경찰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치안관이라고 하면 군대의 투스타, 쓰리스타라는 높은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퇴임 후에 이제 앞으로 4년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퇴임 후에는 어떤 꿈이 있으신지 이 세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아무리 안 하려고 뺀돌더라도 계속 질문하시고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제가 논산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요. 저는 논산 훈련소하고는 반대편에서 자랐어요. 저는 계룡산 밑에서 태어났어요. 신원사라고 아실 거예요. 갑사 가는 데 있는 신원사에서 가까운, 지금 그러니까 금강대학이라고 이쪽에 천태종에서 만든 학교, 그 금강대학 바로 밑에 동네가 제가 태어난 동네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형제가 5형제예요. 형제가 5형제인데 형들 둘이 의대를 들어가서 군대를 안 가요. 그 의대는 끝나기 전까지는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넷째는 연년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1학년을 마치고 가도 대학생이 4명이 겹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월급 빤하잖아요. 근데 대학생 4명을 본인 판단으로 아마 감당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육사 갈래? 경찰대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경찰대가 일반 사회에서는 알지도 못할 때예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듣고 와서 그거를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 책상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큰형이 저보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서울대 법대는 못 들어갔어도 연구대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실력이었거든요. 그런데 3학년 2학기 때 이걸 딱 전과를 시켰어요. 이과로. 근데 그때도 서울대 의대는 못 들어가도 연구대 의대는 들어갈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어디 보냈어요? 충대 의대 보냈어요. 응? 그래서 충대 의대를 보냈는데 둘째 형은 이제 자기가 원해서 그 실력으로 들어갔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서울대 법대 아니면 저는 이제 이과로 전과할 생각이 없거든요. 큰형이야 뭐 그렇게 했지만 제가 한 고집 하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서울로 보내겠어요? 장남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어디예요? 충대법대더라고. 충대법대.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한 거예요. 충대법대, 육사, 경찰대. 요거를 놓고 제가 한나절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 어린 시절에 어떤 계산이 들어왔냐면 앞으로는 군인의 시대는 간다. 이 지금 흑질한 경찰의 시대가,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면 요 내적 질서를 잡는 그 경찰 조직이 앞으로 발전할 거다.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별로 실력들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경찰대학을 간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셀 줄 알았나요, 그게? 그때가 224대 1에 나 한 사람 붙인다고 224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실 40명씩 봤으니까 4개 교실 6, 4, 24 6개 교실에 1명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합격을 해서 이 경찰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7월 달에 이거 봐요. 재미가 없으니까 다들 졸으려고 하는데 이거. 그래도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지. 7월 달에 제가 표행봉을 하다가 목을 분질렀어요.
근데 그 해에 그 공사에선가 한 명이 목 분질러서 죽고 왜 체조 선수 있어요. 유망한 체조 선수. 그 사람이 죽진 않았는데 나중에 좀 재활이 됐어도 그 사람은 휠체어를 타는 아주 그 중상을 입었는데 저는 나중에 보니까 이 정도가 어긋나게 부러졌어요. 그리고 끝이 엄청나게 날카롭게 부러지는 거더라고, 이게. 근데 어찌됐든 또 수술이 잘 돼가지고 또 쌩쌩하게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느냐면 덤으로 사는 인생,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살려놨겠지. 내가 이렇게 산 이상 두 번 사는 게 흠이 되지 않도록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처음에 우리 이제 전경대 기동대 소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그 버스 운전을 누가 했느냐면 교통하다가 1년 교통하다가 1년 버스 운전하다가 1년 교통하다가 1년 버스 운전하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이게 돈을 받을 때거든요. 왜 그 길거리에서 돈 줘보신 분이 있죠, 옛날에? 네? 네. 차 몰고 다니다가. 그죠? 그럴 때예요. 그 양반들 하는 얘기 들으니까 맨날 돈 받은 얘기, 술 먹는 얘기, 술을 먹으면 또 남자들 뭐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노름한 얘기, 맨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 조직에서 5년 이상 버틸 수 있겠나? 이게 나 같은 놈이 이게 어떻게 살아가나? 이 조직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나 같은 놈이 살아갈 수 있게끔 평가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이상한 놈이지, 이상한 놈은. 거기 수능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요거를 바꿔야 되겠다. 왜? 제가 이걸 못하잖아요. 이거 잘 못하게 생겼죠? 이걸 못하니까 요걸 안 하고도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내가 승진도 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으로 저는 이제 경정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그걸 살피고 어떻게 저거는 어떻게 바꿔야 나한테 유리하고 요거는 어떻게 틀어야 되고 이런 걸 늘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인사부서를 갔잖아요. 경정 때. 교육계장을 통해서 이제 이 포상을 주는 그 상훈계장 그리고 인사계장 이렇게 가서 제가 인사 업무를 맡으면서 총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틀어서 이 질서를 좀 잡아놨죠. 근데 경정으로서 잡을 수 있는 질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 제가 그나마도 했던 게 인사 정보를 사전에 주자. 인사 이동이 되는 자리가 뭐고 그 자리는 누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것을 사전에 공개를 해주자. 근데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그 규정화하는 거에는 결국은 실패를 하고 할 수 있다고 타협을 봤어요. 하루 저녁 지나고 오면 그 실무자가 또 과장을 어떻게 녹여놨는지 또 그 조항 빼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어가서 또 가서 또 살려놓으면 또 다음날 출장 나갔다 오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과장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로 가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로 이거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과장으로 갔으면 했는데 인사과장으로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세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갈 기회를 못 얻었어요.